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예. 저희가 너무 신동욱 의원만 자주 부르나라는 생각이 좀. 제가 방송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전당대회 얘기뿐만이 아니고 일단 전당대회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면 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가 또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미 뭐 당대표 후보들은 뭐 이런 표현 싫어하시겠지만 찬탄반탄 2대2 구도다라고 하는데 최고위원들도 좀 비슷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렇게 언론이 분류하시고,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저 당 지도부 선거가 어떤 이제 러닝메이트를 이제 지난 러닝메이트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의 구도로 우리 선거가 짜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대개 최고위원들은 당 대표 후보들하고 이제 같이 많이 움직이고 또 특정 그룹을 지어서 이제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데, 저는 일체 뭐 지금 제가 후보기도 하지만 일체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 목소리만 내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찬탄 반탄을 이렇게 그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 놓으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자꾸 커지는 것이거든요. 찬탄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 또 반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너무 인위적으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그 양쪽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도 좀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제 토론회 때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이제 내부 총질을 해서는 안 된다, 총구를 밖으로 향해야지 뭐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여전히 또 계엄 옹호와는 좀 단절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이라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한 방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를테면 뭐 대한민국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거는 일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통합의 좀 범위를 넓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건 뭐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 이제 오해를 좀 먼저 좀 바로 잡을 것은, 저희 지금 이번에 나온 적어도 후보 중에 계엄을 옹호한다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뭐 조경태 후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우리 당이 내란 세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논란이 커진 것이고, 그러면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전한길 씨가 계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계몽령이요. 전한길 씨가,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전한길 씨의 방송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전한길 씨가 뭐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이런 분들과 좀 거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이해하는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민주당의 줄탄핵과 줄특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어떤 큰 정치적 격변이 없으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계엄을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하는 과정, 공수처 수사 과정, 이런 과정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 많았구나, 민주당이 정말 잘못한 것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의미에서 계몽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계몽군주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시키는데, 그리고 그게 저희 당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이게 저는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 당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지방을 여러를 다녔습니다. 많은 당원을 만났어요. 영남 지역 당원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고, 또 수도권 당원 생각이 다르고, 충청 지역 당원들이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강성 저희 지지층으로 가도 계엄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저희 당의 주류 정치인들 중에서도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내란이 지금 지속 중이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다 당신들은, 그래서 우리는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들 해체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주장에 올라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내부 총질이 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다 포용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계몽이라는 단어 선택 자체가 그럼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처음에 계몽이라고 한 것은 미화되는 단어 같아서 아주 강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표현이 나왔고, 그게 언론에 소개되면서
꼭 무슨 뭐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계몽령을 찬성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날 밤의 상황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전후 예. 상황을 봐야 되고 지금도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반민주적인 그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엄이라는 이 정치적 격변을 통해서 민주당의 저 잘못된 행태들을 깨닫게 됐다. 이를테면 뭐 집에서 그냥 뭐 가사를 하시는 분들이든 특히 이제 20대, 10대, 20대 학생들이 이제 그 계몽됐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네. 공부하다 보니까 몰랐다. 우리는 정치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 몰랐는데 알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강한 지지층에서 이제 계몽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오독되고 있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잘못 쓰는 거죠. 지금 그 계몽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어 자체도 잘못됐고요. 이게 좀 예.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또 전환길 씨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 논리까지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전환길 것 같아요. 씨도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대구 연설에서 좀 소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본인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당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 전당대회에 가도 뭐 들어오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본인도 아마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 데는 아직은 조금 미숙한 분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환길 씨가 어쨌든 정치 활동을 한다면 또 영향력 있는 또 유튜브라면 뭐 앞으로는 좀 다른 방식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청년 최고위원들 간에는 이제 단일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후보 단일화가 그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조경태 후보가 혁신 후보들 간에 단일화해야 된다라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투표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지노선이 오늘인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러닝메이트라는 거하고 좀 다르죠. 단일화는.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 전당대회 안에는 특정 계파의 계파적인 이를테면 입장이 반영된 후보들이 이렇게 청년 후보 하나, 최고위원 후보, 또 당대표 후보, 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저는, 우리 당을 굉장히 갈등을 계속 지속시키는 걸로 봅니다. 뭐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는 다 잘. 친한계 후보가 있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은 출마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단일화해라 이렇게 자꾸 이제 하시는데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번 때 소위 러닝메이트라는 것이 이제 딱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그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회의가 딱 갈라지면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고 그 갈등이 결국은 지금의 이런 정치적 그 혼란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이든 누구든지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SNS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후보들끼리 단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또 청년 후보가 바로 단일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후보들도 또 단일화를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후보는 누굽니까?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저를 지칭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됐어도 누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지도부 최고위원이고 누구는 비상식적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을 계속 그게 결국은 찬탄 반탄으로 갈라서 우리 당을 계속 말하자면 우리 당이 계속 가는 것은 네. 그게 민주당이 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 그냥 그 사전적 의미의 통합도 있지만 네. 우리 당이 지금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당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제가 지방을 다녀보니까 네. 민주당하고 잘못 싸운다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하는 것이에요. 민주당이랑 싸워야지 왜 싸워야 왜 너희들이랑 내부 싸우냐. 싸움을 하냐. 싸운 이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가 없습니다. 예. 이제는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보고 한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지리멸렬을 할 수가 있냐 정당이. 네. 이제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죠. 우리가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민주당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정말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님도 전 의원님도 그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계엄을 찬성했냐? 저희가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당에. 예. 저희가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지금. 프레임을 예. 씌우는 것 씌우는 자체가 거죠. 당을 좀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이제 개입이다. 이렇게 선거 보시는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나쁜 정치거든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을 갈라서 네.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은 일정 부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정말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건 어제 토론회에서도 가니까 그 소위 친한동계 지지자분들이 이제 몇 분의 후보를 나눠서 응원하시면서 지나가는 저를 보고 욕설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지지자들이 왔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짓이냐.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응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를 막 쫓아오면서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네. 근데 그분을 제가 무작정 그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적힌 조끼를 입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당원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사실 뭐 지난번 대구 때도 뭐 배신자 연호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특정 후보 올라왔을 때 뭐 그런 것들이 다 보기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특검 얘기를 하다가 좀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 제가 오늘 아침은 제가 뭐 방송 때문에 지금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 어제 오후에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저희 이제 당을 찾아와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필요하다. 지난번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저희 당에서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정당을 영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들어와서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희가 강하게 반발하니까 아마 어제는 뭐 약간 유화적으로 와서 아마 돌려보낸 모양인데 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원 명부는 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다 의결이 됐고 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 특검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고 특히 정치활동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침해하는 일종의 반헌법적인 정당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응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안 된다. 아니 예를 들자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특검에서 네. 언론 플레이를 해서 국민의힘을 매우 부도덕한 집단으로 일단 매도를 했고 국민의힘 당원들을 어떤 뭐 매우 포괄적으로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지금 특검이 묘사를 이미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특정 종교 집단을 거론을 해서 그 특정 종교 집단과 국민을 연결시키는 언론 플레이는 자기도 할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분들이 저희 당의 당원 명부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이미 다 보세요?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들이 뭔가 선심 쓰는 듯 하면서 계속 정치 공세를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안 주더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협의를 하려고 했다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발부받기 전에 아주 특정해서 이를테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다.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용히 언론에 밝히지 말고 조용히 수사를 했으면 그때 그랬다면 뭐 저희 당이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특검은 저희 당을 도덕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의미의 당원 압수수색, 저희 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암시하는 언론 플레이 다 했거든요. 뭔가 공작용으로 집단 가입했다 이런 식으로. 예, 저희 당에 그러면 당원 가입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을게요. 저희 당 당원이 500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 통일교 교인이 100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몇 분이 가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보더라도 몇만 명은 저희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퍼센트로 보면 10분의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저희 당 당원이면 특정 종교의 10분의 1 정도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통일교 그 신자가 100만 명이면 10만 명은 평균적으로 저희 당 당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당원이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매도할 것이고 나중에 설사 뭐 당원 종교는 적혀 있지도 않지만 10만 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 당에 불교 신자가 저희 당 당원 중에 200만 명 있다 그러면 저희 당이 불교당입니까? 이게 정교 분리의 위배입니까? 예. 안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정치와 종교를 희화시키는 특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당 압수수색 하는 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것 같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 해제 당일의 어떤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도 조사를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입장이 좀 정리가 되신 건지 궁금한데, 저희들은요. 어쨌든 좀 조사 받아야 된다. 저희들은요. 뭐 예. 물론 조사하겠다 그러면 조사하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핵심은 그날 밤에 표결을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저희 당 왜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었느냐. 국회로 들어온 온 사람들도 사람도 본회의장에 안 왔냐. 왜 표결을 안 했느냐 이 예.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무슨 뭐 이제 특검이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대표나 또는 뭐 중진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좀 표결을 막아달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저도 옆에서 그 상황을 잘 지켜봤잖아요. 일체 그런 것이 없었고 그날 밤의 상황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을 뿐이고 또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급박하게 1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었고 예. 저희 당 밖에 있는 저희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하고 계속 교섭을 하는 상태에서 이미 의결 정족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이 표결을 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간 것은 뭐 다른 맥락에서 들어간 것이고 저희 당으로서는 뭔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미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덕수 총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그걸 했으면 처음부터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겠죠. 일사불란하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니면 예. 당사에서 의원들 다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든지 그랬겠죠. 저도 그 당시에 당사에 있었습니다만 11시 20분경에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저도 국회로 갔거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와 같이. 저는 대변인이었으니까 상황을 봐야죠. 국회를 갔죠. 그러면 대통령이 표결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회를 왜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잖아요. 많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직은 국회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당사로 다 모여라. 국회 가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같이 있어서 알지만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합니까? 그랬더니 뭐 자세한 상황을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는 말만 몇 번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다. 네. 우리는 일단 국회로 가서 그래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 바로 본회의장하고 바로 30m 잘 아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일단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예결위 회의장으로 국회의원들 소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국회문이 다시 닫히면서 못 들어간다라고 자꾸 이제 문자가 오니까 그러면 물론 담을 넘어서 들어와라 이런 적극적인 지시를 못한 거는 그 판단을 못한 것은 뭐 정치적 실수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때로서는 막으면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당사에서 당사로 모여라. 거기서 우리 의견을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게 1시간 짧게는 30분 안에 11시 12시 반부터 1시 표결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설사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로서 나는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는 계엄이라는 것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표결할 수 없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제가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보자라는 것이 저희 당의 예.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여당, 야당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 무장 군인이 일단 국회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이제 국민들은 많이 기억을 하다 보니 당장 표결에 안 들어간 거에 대한 이제 공감이 좀 안 되는 일정 시간 이후부터는 무장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회 본회의장과 그 바깥이 분리가 되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간 상황도 생겼을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아니라고 그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예.
민주당이 하는 주장에 편성을 해서 저희 당의 당권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 당을 공격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란 정당이다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하면 이거는 저희 당 당원으로서의 선을 넘어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고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유튜브 상의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도 했잖아요. 이걸 뭐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우리 이게 유튜브인데요. 예, 걱정되시죠? 잘못 얘기했다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도 책임을 져야죠. 사회적 책임을 져야죠. 그쵸, 그런데 네. 그 점을 대통령이 하면 이건 언론 탄압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언론은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헌법에는 또한 동시에 언론의 자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언론의 자유를 어떤 제도를 가지고 규율을 할 것인 거는 그 사회의 국민적 합의와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국민적 합의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면 여와 야가 토론하자는 거예요. 제가 방송법 7시간 반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방송개혁,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토론하자.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대의기관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요. 이거는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 밑에 그 제도를 집행하는 분들이 대통령의 뜻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평소에 얘기하다가 대통령과 이 방송국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방송국을 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은 특히 언론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우리 헌법의 최상위 계층에 있는 핵심적인 민주국가를 구성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매체라든지 그걸 이제 국회에서 언급을 했던 전직 의원은 지금 뭐 새만금 청장으로 가 계신데 가지시고. 이런 그렇죠.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별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 보면 과연 이게 올바르게 정말 자기네 진영과 무관한 사람들만 이제 내로남불입니다. 하지 제가 않을까. 보기엔 내로남불입니다.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어떻게 언론 문제를 저렇게 다룰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최민희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법도 처음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시민단체, 특정 정치 집단이 원하는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언론을 다루면 저는 이게 뭐 반드시 이 정권의 부메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전에도 최고 권력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최상위의 헌법적 가치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